안녕하세요. 오늘은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,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논쟁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바로 데이비드 휴메의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인데요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인간의 이성, 그러니까 순수한 논리만 가지고 신에 대해 무언가 확실한 걸 알 수 있을까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입니다. 이 18세기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요, 이 거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. 딱딱한 논문 대신에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흥미진진한 대화록을 쓴 거죠. 자, 그럼 이 시대를 초월한 철학적 논쟁, 그 지적 대결의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개경은 어느 조용한 도서관입니다. 그리고 주제는 자연 종교, 그러니까 신앙이나 계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과 이성을 통해서 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죠. 이들의 목표는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의 이성이란 걸 정말 그 끝까지, 한계까지 밀어붙여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세 명의 사상가를 만나봐야겠죠? 각자 자기 신념이 정말 아주 뚜렷한 캐릭터들입니다. 먼저 설계론자 클레안테스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세상을 딱 보니까 와, 이거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같거든.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 신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경험주의자예요. 반대편에는 회의주의자 필로가 있죠. 필로는 뭐든 의심하고 봅니다.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대단해? 그걸로 신을 이해한다고? 하면서 계속 태클을 걸죠. 마지막으로 정통주의자 데메아가 있어요. 이 사람은 신의 존재는 당연히 확실하지.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감히 그 본성을 이해할 순 없어. 그건 신비의 영역이야 라고 말하는 인물입니다. 바로 이 세 사람의 팽팽한 대결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. 그 포문은 클레안테스가 열어요.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듣고 보면 정말 그런가? 싶을 정도로 강력한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. 그게 바로 설계 논증이라는 건데요.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길 가다가 되게 복잡하고 정교한 시계를 발견했다고 쳐요. 그럼 와, 이거 우연히 생겼네?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? 당연히 이걸 만든 시계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우주를 보면 당연히 이걸 만든 위대한 설계자를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. 클레안테스의 논리는 딱 세 단계로 정리돼요. 첫째, 세상을 관찰해봐라. 이건 수많은 부품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 아니냐? 둘째, 근데 이 방식, 즉 목적에 맞게 수단이 정교하게 조절되는 건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랑 너무나도 똑같다. 그리고 마지막 결론, 결과가 이렇게 비슷하면 그 원인도 비슷해야지. 그러니까 이 우주도 우리 인간처럼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을 것이다. 아주 명쾌하죠? 클레안테스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강력한 비유에 기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. 세상을 둘러보라. 그대는 그것이 단지 하나의 거대한 기계에 불과함을 발견할 것이다. 사실 그렇죠. 우리 주변의 자연이나 생명체를 보면 그 정교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자, 클레안테스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주장을 펼치는 바로 그 순간, 우리의 회의주의자, 피로가 등판합니다. 그리고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에 아주 차가운 물을 확 끼얹어 버리죠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필로가 클레안테스의 비유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세요. 정말 예리해요. 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. 좋아, 집이랑 우주를 비교했지? 근데 집은 우리가 수많은 건축가들이 짓는 걸 봤어. 경험이 있단 말이야. 하지만 우주가 만들어지는 걸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? 없잖아.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그 원인이 건축과 같은 존재라고 확신할 수 있지? 와, 이 비유 정말 설계 논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죠. 근데 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한술 더 떠서 클레안테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합니다. 좋아, 네 말대로 우주가 설계된 거라 치자. 근데 이 세상 완벽해? 아니잖아. 온갖 재해, 질병, 고통이 넘쳐나잖아. 그럼 설계자도 불완전한 거 아니야? 아니면 혹시 큰 건물 지을 때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이 모여서 옥신각신하며 만든 건가? 어쩌면 이건 아직 실력이 부족한 애기 신이 연습 삼아 만들어 본 첫 번째 실패작일지도 모르지.
이런 식으로 아주 불편한 질문들을 마구 던져댑니다. 심지어 필로는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. 애초에 왜 우주가 기계라고 생각해? 내가 보기엔 차라리 스스로 자라나는 거대한 식물이나 생명을 낳는 동물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? 만약 필로의 말대로라면 우주의 원인은 지적인 설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생식이나 성장 같은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. 필로의 이 한마디가 바로 회의주의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. 우리가 세상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확신을 갖고 결정할 수 있으며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 역사를 추적할 수 있겠는가? 정말 그렇죠. 우리 인간의 이 짧고 제한적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영원하고 무한한 우주의 기원을 단정 지을 수 있겠냐는 정말 강력한 도전인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.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이 지적인 충돌이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필로가 신은 없다고 증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아니에요. 그는 단지 클레안테스가 주장했던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그 확실성에 금을 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. 결국 인간의 이성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도 또 부정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어떤 판단 중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. 어쩌면 이게 바로 휴미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.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딱 내려주려는 게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려는 거죠. 그래서 이 대화는 결국 누가 이겼다, 누가 똑똑하다는 지식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이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겸손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휴메의 이 대화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가장 위대한 지혜란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, 바로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아닐까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